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준입니다. 30년간 당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경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므로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는 그 습관, 착즙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상, 여러분은 그것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계십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 30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입에 넣는 그 순간 당이 혈관으로 폭주합니다. 30초 안에 혈당이 200을 넘습니다. 이건 포도당 주사를 맞은 당뇨 환자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인슐린을 과다하게 뿜어내면서 혈당을 억지로 떨어뜨립니다. 마치 응급 상황처럼요. 그 결과는 극심한 피로,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입니다. 이 모든 게 30초짜리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이 이런 응급 상황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르몬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이 얼마나 지칠까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악순환을 매일 반복하면 췌장은 죽어갑니다. 매일 비상사태 신호를 받으니까요. 마치 매일 불이 난다고 하면 소방관들이 결국 지쳐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당뇨병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매일 아침 반복된 이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10년, 20년 공복에 과일을 드셨던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드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건강을 망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기는 이겁니다. 공복에 섭취한 당은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포도당이 혈관 내벽에 부딪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혈관이 상처 입습니다. 미세한 상처들이 쌓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이 경화되고 탄력을 잃고 결국 터집니다. 그게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그 과일 주스가 실은 시간폭탄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혈관이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조기 예방이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이 혈당 이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자기가 위험한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 없이 소리 없이 진행되는 게 당뇨병과 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마치 산불처럼 화염이 보이지 않아도 지하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죠.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혈당은 안정되고 피로는 사라지고 혈관 손상은 멈춥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3개월 만에 혈당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없이요. 단지 먹는 순서만 바꿔서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왜 빈속 과일이 혈당을 폭발시키는지,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공복에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69세 김영자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9세 김영자님은 정말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사과를 반 개씩 작은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게 평생의 습관이셨대요. 정확히는 23년 동안이었다고 하더군요.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아침에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저도 처음에는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인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 시간이 자꾸 멍한 상태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사 후엔 자꾸 당겼고 오후 중간중간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대요. 마치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요. 심한 날에는 오후 3시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혼자 아파하고만 계셨나요? 아니죠. 의료기관도 여러 곳을 다녔다고 했어요. 피로 검사도 받고 갑상선도 검사하고 심지어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대요. 의사 선생님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9세 김영자님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다고 했는데 제가 혈당 측정기를 달아보도록 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이 200을 넘었다가 급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그 공복 과일 주스였습니다. 식전에는 위가 비어 있어서 당이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니까요. 몸은 이 급격한 혈당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로와 혼미가 생기는 겁니다. 23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69세 김영자님께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과일을 아침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한두 쪽만 드세요. 그리고 착즙하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천천히 씹어서요. 겨우 이거예요. 약도 없고 운동도 새로 시작할 필요 없고 단지 이것 하나만이요. 불과 2주 만에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혼미가 사라졌고 오전 내내 명확한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대요. 한 달 후에 뵀을 때 69세 김영자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생했어요. 눈동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피로가 사실 큰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아침 공복 과일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무기력함, 그 피로감이 사실은 해결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 약속입니다. 이제 저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혈당을 급등시키는 식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 중에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위험한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도 해당하는 게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먼저 빈속 과일 섭취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공복 시 단당류 섭취는 밥 먹은 후 섭취할 때보다 혈당 상승률이 약 1.7배 높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같은 양의 포도당이 들어가도 공복일 때와 식후일 때 흡수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69세 김영자님도 사과 반 개로 혈당이 200을 넘겼잖아요. 사과 반 개예요. 그래서 제 조언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고 싶으시면 꼭 식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밥이나 국수를 먹은 후 마지막에 과일을 한두 쪽 정도만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절대 주의할 점은 착즙 형태나 건조 형태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째로 섭취해야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섬유질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마법과 같은 물질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다음으로 착즙 주스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착즙해서 즙을 내면 섬유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당 흡수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문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미국 당대사 연구소의 실험에서 신선한 오렌지 과육과 오렌지 원액을 비교해 봤는데 원액은 혈당을 평균 40% 더 빠르게 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같은 오렌지인데도요. 그냥 갈면 혈당이 40%더 빨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박정수님은 매일 아침 착즙 주스를 마시다가 결국 혈당 조절 약을 늘려야 했어요. 당뇨 전 단계에서 초기 당뇨 단계로 진행될 뻔했거든요. 의약품 용량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주스 대신 껍질째 먹는 통과일 형태를 권합니다. 절대로 아침 공복에는 주스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중에 팔리는 과일 주스는 대부분이 맛있게 만들기 위해 설탕을 더 넣습니다.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이제 식사 순서의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나중에 먹으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순서예요. 밥을 먼저 먹으면 당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요. 서울대 식이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탄수화물인 밥을 마지막에 먹을 때 혈당 상승률이 35% 줄었습니다. 35%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약 없이 순서만 바꿔서 35%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70세 장정화님은 이 순서를 바꾼 뒤 식후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대요. 이제 새로운 순서를 배워보세요. 맨 먼저 쌈이나 나물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충분하다는 건 정말 충분하게요. 한 접시가 아니라 2접시 정도요. 채소가 위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밥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과일은 식사 후 소량만 섭취하세요. 이 순서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마법처럼요.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세 번째로 과일 종류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같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박, 복숭아, 감 같은 고당 과일은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마치 사탕처럼요. 국내 혈당지수 분석에서 수박은 72, 감은 70으로 매우 높은 고위험군에 분류됩니다. 이건 밥이나 흰 식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수박은 거의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 환자 중 74세 오은자님은 여름철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210까지 올라갔어요. 한 조각이에요. 단 한 조각. 이 정도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대신에 토마토, 딸기, 키위, 포도는 5알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토마토는 과일이지만 당이 적고 딸기도 당이 적습니다. 키위와 포도 5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양을 정확히 제한해야 합니다. 열대과일인 망고나 바나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당분이 정말 높습니다.
여름에는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혹시 수박이라고 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간식과 외식 과다가 혈당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은 대부분 고탄수화물과 고당류로 이루어져 있고 외식은 염분과 기름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시판 간식을 보면 당의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놀랄 겁니다. 성인 당뇨 환자의 68%가 세 끼 식사보다 간식에서 혈당 변동폭이 컸다고 응답했어요. 68%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이건 놀라운 통계입니다. 간식이 얼마나 혈당을 망치는지 보여줍니다. 75세 윤재호님은 하루 한 끼 간식을 줄이자 혈당이 30mg 내려갔습니다. 불과 한 끼 간식을 줄였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개선인지 아세요? 이건 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매 끼 식사 때 충분히 영양 있게 먹고 간식은 아예 피하세요. 정 먹고 싶으면 견과류나 무염 두유 정도로 해주세요. 외식도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외식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금과 설탕을 섭취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점에서는 맛있게 만들기 위해 과다한 양념과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혈당 곡선은 안정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를 수백 번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혈당 스파이크를 실제로 막는 구체적인 생활 실천법들을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후 움직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15분 이내에 10분만 가볍게 산책하세요. 밥을 먹은 지 5분 후 천천히 일어나서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좋아요. 계단을 올랐다 내렸다 해도 좋습니다.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어디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움직임은 혈당 상승을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 10분의 움직임이 20%의 개선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하자면 이 움직임은 소화도 돕고 장 기능도 개선시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후 피로도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의 무기력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식후 산책을 하면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을 원래의 15%만 줄여도 혈당 조절 효율이 50%까지 향상됩니다. 15%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 목표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70kg이면 10.5kg만 줄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죠. 6개월 계획으로 한 달에 2kg씩 줄이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올바른 영양 섭취라는 겁니다.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줄이는 식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해요.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체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건조 과일을 피하는 겁니다. 과일을 말리면 당분이 3배로 농축돼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수치입니다. 물이 없어지니까 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말린 대추, 건포도, 말린 망고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조 과일은 자연식이고 첨가물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당분 농도로 보면 사탕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농축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생과일을 드세요. 건조 과일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한두 개 정도만 섭취하세요.
정 먹고 싶으면 하루에 한두 개, 한 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건강한 간식이라고 광고되는 대추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음료 선택입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단맛 습관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뇌는 단맛에 익숙해지고 결국 일반 음료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제로 음료를 마셨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단맛을 계속 찾기 때문입니다. 속임수가 되지 않는 거죠. 대신 탄산수나 무가당 차로 바꿔보세요.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무가당 녹차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을 줍니다. 습관은 천천히 바뀝니다. 급하지 마세요. 한두 달이면 제로 음료에 대한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일반 음료가 너무 달게 느껴져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입맛도 적응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정기적인 혈당 검사입니다. 공복 혈당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당화 혈색소를 함께 측정해야 지난 3개월간의 혈당 추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공복 혈당은 그날의 혈당을 알려주지만 당화 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려줍니다. 이 둘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도 당화 혈색소가 높으면 식후에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함께 검사하세요. 이게 진짜 예방입니다. 조용히 올라가는 혈당을 제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과일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일은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먹는 순서와 타이밍이었어요. 빈속 과일, 착즙 주스, 잘못된 식사 순서, 고당 과일 선택, 잦은 간식과 외식. 이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주범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충분히 먹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과일은 식사를 완전히 마친 후 한두 쪽 정도만 섭취하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은 부드럽게 흘러가고 하루 피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오후 중간에 쓰러지지 않고 저녁이 되어도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제 환자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과일은 식사 끝에 한두 쪽만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바로 혈당 조절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채소부터 먹는 습관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피로감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해 보세요.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늦추는 올바른 걷기 타이밍과 그 비밀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알면 효과가 3배 달라집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니 꼭 봐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먼저 알림이 가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어떨 때 드세요? 혹시 여전히 아침 공복에 드시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을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를 흥미롭게 해줍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침 공복에 드시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을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를 흥미롭게 해줍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